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전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만약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투표가 열린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직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속의 윤 대통령이 계속 자리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악화된다며 본회의에서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퇴장하면서 투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투표에 참석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 또한 들리고는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국회의원을 채우지 못하면 탄핵안은 부결되는 만큼 우원식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또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또 자동 부결되는데 그 시간이 내일 새벽 0시 48분쯤입니다. 우 의장은 최대한 투표 시간을 오래 끌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의 당론이 부결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현 시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회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회 본청은 보시다시피 많은 국회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본회의 전부터 무척이나 북적였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이 상정된 이후 퇴장하기 시작하자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을 부르며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고 자리에 남은 여당 의원에게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표결에만 집중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본회의가 끝나면 의원총회를 열고 단체 행동을 통한 전방위적 규탄 또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의 당론 부결 방침을 밝히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빼고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여사 특검법도 역시 폐기됐지만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탄핵을 막을 수 있을지 위기감도 엿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표결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가 국회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대부분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부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시 돌아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는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준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가 담겼고 임기 문제까지 당의 일인만큼 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할 명분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이라도 대통령실 입장이 나올까요? 특히 김여사 특검법은 이탈표가 6표가 나왔거든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탄핵안 표결이 최종적으로 부결되더라도 입장은 따로 내지 않을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부결되더라도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나흘 뒤인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즉시 재추진할 계획인데요. 여론 역시 어떻게 변화할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안에 앞서 이루어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여권 찬성표가 6표가 나와 정족수에 불과 2표가 부족했던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김여사 특검법을 부결시켰고 이후 집단 퇴장해 대통령 탄핵안도 사실상 부결시켰습니다. 국회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 국회에서는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반대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 표결에 대다수 부결표를 던졌는데요.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위해서 집단 퇴장 카드를 선택한 건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해 투표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론과 달리 투표에 나선 안철수 의원은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자신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고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3일 집단 기권 등의 투표 편법을 목적을 위해서 동원한다면 국민들의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 말한 바 있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법론 등을 두고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전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국회 출입문을 막고 담을 따라 이동하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7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나흘 만에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는 물론 향후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탄핵 소추안 표결 7시간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나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2분 남짓의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3초 동안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한 뒤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취지를 내비치자 한동훈 대표는 곧장 정부 서열 2위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대화는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됐고요. 두 사람은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긴박하게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임기와 전국 안정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된 지 1시간 20여 분 만입니다. 1시간 넘는 대화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국정 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로 복귀하면서 한 총리와 당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고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일정이 정해진 이후부터 공식 일정을 취소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국정 운영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임기 단축 헌법 개정 등의 과정에서도 한 총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통령의 담화는 여권은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예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소식이 전해지자 미뤄졌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나온 이후 이 대표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어진 당 지도부 공개 발언에서는 기대의 헛소리, 정신 나간 윤 대통령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퇴진론 등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내며 무의미한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내란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사실상 공범이라고 꼬집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의심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 탄핵 추진으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여권은 그야말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찬반을 놓고 어제까지 경론을 벌였죠. 어젯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을 찾아 탄핵 반대의 명분을 요구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며 대국민 담화로 이어졌습니다. 급박했던 여권의 밤 상황을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잠시 멈춘 어제 저녁.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아 의원 등은 급히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을 반대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또 전국 안정 문제를 당에 일임하는 방안, 제2의 계엄은 없다는 약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잘 고민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을 받아서 왔습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설명했고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됐습니다. 밤새 고심한 윤 대통령은 결국 당 지도부의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는 당내에서 요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명분을 얻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 당론을 재확인하고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될 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기간을 짧게 해서 여러 차례 개최해서라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해 나간 방침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탄핵 부결 당론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끝까지 탄핵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내란 수괴의 직무정지를 해내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가결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부결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당장 정기국회 이튿날인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기한 자체를 짧게 해서 5일, 10일 단위로 회기를 다른 회기가 되도록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하거나 그러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같은 방침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우 조국혁신당은 5일 아침에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고 이미 초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한 탄핵 필요성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안 표결을 관저에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나가 있습니다. 장동국 기자, 윤 대통령도 크게 안도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직선 거리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경호 인력이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곳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관저로 이동해 탄핵안 표결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크게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이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고심도 그만큼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앞서 관저 인근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관저 인근 차도 양쪽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를 비롯한 경찰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져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벽을 세운 건데 다수의 경찰관들이 특별한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다만 탄핵안 부결로 마무리된다면 향후 대통령실 앞과 관저 인근에 항의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돌발 상황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졌죠. 지금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국회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지금 표결 결과가 나왔나요? 네, 역시 아직도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퇴장하면서 계속해서 투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요.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국회의원을 채우지 못하면 탄핵안은 부결되는 만큼 우원식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투표에 참석을 했는데 추가로 의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또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부결되는데 그 시간이 내일 새벽 0시 48분쯤입니다. 우 의장은 최대한 투표 시간을 오래 끌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투표 방해를 목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사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재표결로 부결됐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단 2표 차이였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표결에 붙인 이유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가결을 막으려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야권의 의도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왔지만 이탈표는 6명에 그쳤습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인데 앞서 지난 10월 4일 진행된 두 번째 재표결 당시엔 이탈표가 4표였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이곳에서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이 가능성이 높아지자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행여나 가결되는 건 아닌지 기대했던 참석자들은 여당 투표 참석자가 안철수 의원 등 3사람뿐이어서 허탈감을 느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밝혔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역시 부결되자 욕설을 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탄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은 고강도 정권 퇴진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당장 오늘 밤부터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에워싸며 여당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부결에 항의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집회를 갖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엔 전국 31개 대학교 1,200명의 학생이 국회 인근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정권 퇴진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정권 퇴진 집회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국정 운영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오후 1시부터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집회 초기부터 지켜봤는데 약 2만 명의 참가자들은 광장 한쪽 차도를 완전히 차지해 500m가 넘는 거리까지 쭉 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전해지자 참가자들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소식에도 당연한 결과다, 정의는 살아있다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대통령께서 뜻하시는 바를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의가 아직도 살아있다 생각하고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다양한 곳에서 감지됐는데요.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도 현재 상황은 대통령 자진 사퇴 압박과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몰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한강 작가는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한 노벨 문학상 기자 간담회에서 2024년에 계엄 상황이 전개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강동원, 손혜진, 전지현 등 영화인들도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 기자간담회였지만 전 세계 언론은 한강 작가에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견해부터 물어봤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지만 한 작가는 에둘러 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79년 말부터 진행되었던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작가는 한국이 독재 시절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어떤 언론을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작가가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힌 날, 봉준호 감독, 배우 강동원, 손예진, 전지현 등 영화인 2,518명과 77개 영화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 조건은 대통령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총 60명이 넘는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시열 기자, 오늘 특수본 검사들이 전원 출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 하루 만인 오늘 전원 출근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수본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됐지만 아직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말 동안 이곳 서울 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등에서 수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수본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 인원 12명 등 60명이 넘는 규모로 꾸려지는데요.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한 건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특수본이 들여다볼 혐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두 가지입니다. 비록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등 10명에 대해서도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조만간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 수사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전담 수사팀 전원이 오늘 모두 출근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120명 정도로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윤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관위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김준현 경기 남부경찰청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과정 등 계엄령 전후 구체적인 지시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탄핵안 부결이라고 자막이 나갔는데요. 현재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접수된 혐의는 바로 내란죄입니다. 검경도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검경 수사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박혜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된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 280여 명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 32개 기동대가 정문을 비롯한 출입구를 겹겹이 둘러싸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의 핵심은 바로 이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향하게 된 경위와 목적입니다. 국회 같은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켰다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국헌문란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헌문란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됩니다. 계엄 직후 발령된 포고령에 국회와 정당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내란죄의 목적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것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역시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해제에 대한 국회 의결이 이뤄졌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또 국회 진입이나 포고령 작성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누가 관련 지시를 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그러면 내란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 수사 상황과 전망 서남빛 법조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수사 대상과 범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됩니까? 예, 앞서 리포트에서 짚어드렸듯이 이번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 비상계엄이 시행이 되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사는 시간 단계별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 논의 단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계엄 선포 후 실행 부분에 대한 수사인데요. 군과 경찰 병력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지, 무엇을 실행할지에 대한 건
이 사전 논의 단계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예. 수사팀은 사전 논의 단계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누구와 어떤 상의를 거쳐서 선포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는 이 계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뭔가를 이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예. 성격에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그보다 더 전에 윤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만 논의를 한 건지 아니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 또 다른 인물과 함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계엄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누구와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도 역시 수사로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또 하나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 여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이것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계엄 선포 직후에 윤 대통령과 몇몇 인물들이 지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홍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53분에 자신에게 윤 대통령이 안보폰으로 전화가 와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후 홍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까지 들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현재 윤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인물은 홍 차장뿐만 아니라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군 특전사령관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할 당시 과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또 이들이 어떤 진술을 나중에 수사기관에 가서 하느냐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중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나온 게 있네. 오늘 여 사령관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여 사령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하고 끝났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좀 법적인 인식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 첫 시작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예. 몇 월 몇 시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이후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했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시행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법조계에서 이번 계엄령이 계엄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향후에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고 그 다음 날 바로 해제가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미수가 된 건데 예. 미수여도 처벌이 됩니까? 내란죄는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도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했기 때문에 내란의 고의성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기능을 통제한 것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대통령은 홍 전 1차장의 말을 부인하면서 종북 세력 준동 점검을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영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자신은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일이 없는데 없는 말을 하고 있단 겁니다. 통화를 한 건 맞지만 계엄 상황에서 종북 세력 준동 등을 잘 점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친분이 깊지 않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있다면 원장인 저에게 지시가 오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아는 한 우리 1차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홍 전 차장은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지시를 조 원장에게 보고했지만 고개를 돌리며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전화 받고 방첩사 협조하라는 지시 받았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를 하는데도 원장은 홍 장관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합시다.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국정원은 다시 한번 입장을 내 조 원장은 대통령에게 의원 체포를 지시받은 적이 없고 홍 전 차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조태영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은 홍 전 차장의 경질을 놓고도 주장이 엇갈립니다. 홍 전 차장은 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자신을 자르고 한때 입막음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태영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난데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북한 문제를 설명하자고 말해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어 해임을 건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 5일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더니 조 원장은 그럼 우리 인사를 누가 하겠냐고 답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임식까지 마쳤는데 조 원장이 갑자기 예전처럼 함께 일하시죠라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불편하겠지만 저녁은 같이 하자라고 또 위무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 전 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 원장이 자신의 사퇴를 놓고 입장을 바꾼 건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탄핵 표결 전까지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용 원장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조 원장은 홍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해임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타당적, 이런 거 필요하니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명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홍 전 차장은 어젯밤 해임됐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처단이라는 단어만 2번 들어간 제1호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주도로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포고령을 아무 권한도 없는 기관이 작성한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11시 20분 포고령 1호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포고령 내용 중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작성자의 정체가 관심으로 떠올랐는데 계엄사령관인 박 전 사령관도 이를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에서 만든 계엄 문건을 참고로 해서 여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방첩사 장교들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작성하고 법제처가 검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포고령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다만 여전 사령관은 포고령을 방첩사에서 작성했는지 묻는 MBN 취재진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은 부대 투입을 지시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엄이 해지된 지 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자신들은 사전에 계엄을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을 내놓았는데 주요 부대의 지휘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의견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이 계엄 해지 이틀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해명을 냈습니다. 대통령님 TV로 성명을 내시기 전에 바로 한 10분 전 정도에 장관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안이 지금 위중해서 집무실에서 좀 대기하라고.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그 지시를 받았는데 야당 의원이 진행하는 개인 채널에서 이들은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 책임자들의 양심 고백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회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유출됐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공식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느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두 전직 사령관들의 유튜브 출연 자체가 정치 관여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 심경이 복잡한 건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특수전 사령부 소속 특전대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명령에 따랐던 특전대원들은 우리만 반란군 되게 생겼다며 윗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특전사의 내부 목소리 권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출동한 특수전 사령부 소속 특전대원들이 되돌아갑니다. 박수를 치는 특전대원도 포착됐습니다. 특전대원들을 작전에 투입시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사전에 비상계엄이란 걸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TV를 그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전사 내부에선 사령부가 일공수 특전 여단 등 예하 부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특전대원들은 MBN에 사령부가 책임을 회피한 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만 반란군이 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출동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반란군이란 말을 들어 다들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상급부대인 육군본부 역시 동원된 특전대원들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거리를 두며 말을 아끼는 상황. 명령에 따라 임무에 충실했던 특전대원들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보신 것처럼 내부 고발 발언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국정원 당시 내부 상황부터 궁금한데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지시를 한 거냐 아니냐 말이 분분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홍정원 1차장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3일 밤 대통령과는 보안폰으로, 방첩사령관과는 일반 폰으로 통화한 내역을 바로 공개한 겁니다. 반면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1차장에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더라도 원장에게 바로 지시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과 홍장원 1차장이 통화는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요. 1차장이 조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네, 3일 밤 11시 반쯤에 국정원에서는 정무직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홍 차장이 국정원장에게 상황 보고를 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묘하게 엇갈립니다. 1차장이 원장에게 계엄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지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국정원장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홍 차장이 하지 않았고 대신에 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한쪽은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서 알렸다. 한쪽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언급도 없이 상황 대처를 물어보니까 일단 둔 것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방첩사에서 사전에 계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1월에 벌써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사령관들은 갑자기 계엄이 떨어져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 자료가 11월에 보고된 정황 등 사전 준비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첩사에서는 11월 29일 날 오후에 사령관과 참모장이 모여서 계엄 이후에 검토 수기를 했고 12월 2일 날은 집무실에서 참모장 1차장과
또 체포 대상자 14명 중에서 1차 최우선 대상은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였고 2차 대상은 나머지 11명이었다는 의혹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